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 해군의 미래 전력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샌안토니오급 도크형 상륙함, 일명 LPD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 해군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항공모함 떠오르지 않으세요? 거대한 크기, 막강한 화력, 그리고 미 해군의 상징.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항공모함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강자, 샌안토니오급 LPD입니다. 잠깐만요. 상륙함이 어떻게 항공모함을 대체할 수 있나요?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그렇죠? 얼핏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현대 해군 전략과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면 이는 결코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항공모함의 한계점부터 살펴볼까요? 항공모함은 물론 막강한 전력 투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건조 비용과 유지 보수 비용이 듭니다. 최신 포드급 항공모함 한 척의 비용이 무려 130억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많은 중소 국가의 연간 국방 예산을 웃도는 금액입니다. 반면 샌안토니오급 LPD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항공모함만큼의 전투기 운영 능력은 없지만 현대전에서 요구되는 다목적성과 유연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앞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샌안토니오급 LPD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함정의 역사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순간은 바로 상륙작전입니다. 하지만 이 작전이 얼마나 복잡하고 위험한지 아시나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은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형 수송선에서 작은 상륙정으로 병력과 물자를 옮기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너무나 느리고 위험했죠. 상륙정의 속도는 고작 8노트. 적의 총알이 빗발치는 해변으로 향하는 동안 병사들의 가슴은 공포로 가득 찼을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 해군은 전차 상륙함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전차를 직접 해변으로 내릴 수 있는 이 배는 혁신적이었죠. 하지만 15노트의 느린 속도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태평양과 같은 넓은 바다에서는 목표 지점에 도착하는 데만 며칠이 걸렸고 그 사이 적에게 작전이 노출될 위험이 컸습니다. 그때 영국 해군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래, 배 안에 작은 항구를 만들면 어떨까? 이것이 바로 도크형 상륙함의 탄생 비화입니다. 배의 뒷부분에 물을 채워 작은 배들을 띄우는 방식이었죠. 이 아이디어 덕분에 하역 시간이 대폭 줄어들었고 배의 앞부분을 유선형으로 만들어 함정의 항해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영국 해군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고안했지만 당시 영국은 선박을 대량으로 건조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해군은 미 해군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실제 함정을 건조했는데 이것이 바로 도크형 상륙함 LSD입니다. 하지만 전쟁 막바지에 개발된 이 배는 그 진가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잠재력을 알아본 미 해군은 전쟁 후 이를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12,000톤에 달하는 거대한 토마스턴급 상륙함이 그 결과물이었죠. 대형 상륙정 3척과 50대의 상륙 돌격장갑차를 탑재할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배 안의 공간 대부분을 작은 배를 싣는 데 써버리니 정작 중요한 병력과 물자를 싣을 공간이 부족해진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 해군은 다시 한번 혁신을 거듭합니다. 작은 배를 싣는 공간은 줄이고 대신 병력과 물자를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LPD라는 새로운 형태의 상륙함을 개발한 것이죠. 이처럼 상륙작전의 역사는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의 연속이었습니다. 단순한 배의 한 척의 발전이 아니라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수많은 생명을 구한 위대한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1965년에 등장한 오스틴급 LPD는 이 개념을 완벽하게 구현한 함정이었습니다. 12척이 건조되어 미 해군의 주력 상륙함으로 활약했죠. 오스틴급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기부양 상륙정의 도입입니다. LCAC는 기존 상륙정의 한계를 극복한 혁신적인 장비입니다. 80톤의 화물을 싣고도 40노트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어요. 게다가 공기부양 방식이라 해변에 직접 상륙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륙작전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하지만 해군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함정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샌안토니오급 LPD입니다. 샌안토니오급은 1988년부터 검토가 시작되어 1990년대 중반까지 설계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부터 건조가 시작되었죠. 이 함정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스텔스 설계입니다.
여러분, 스텔스 하면 보통 전투기를 떠올리시죠? 하지만 해군 함정에도 스텔스 기술이 적용됩니다. 샌안토니오급의 경우 함교 구조물과 선체에 매끄러운 경사면을 적용했어요. 심지어 마스트도 팔각형으로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레이더 반사 면적이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샌안토니오급의 레이더 반사 면적은 이전 세대인 오스틴급의 100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스텔스 설계가 왜 중요할까요? 현대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이 곧 생존을 의미합니다. 특히 상륙작전처럼 적의 해안에 접근해야 하는 임무에서는 더욱 그렇죠. 샌안토니오급의 스텔스 성능은 이 함정의 생존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점은 샌안토니오급의 크기입니다. 이 함정의 만재 배수량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무려 25,000톤이 넘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에섹스급 항공모함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대영화를 통해 얻은 이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더 많은 병력과 장비를 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샌안토니오급은 길이 684피트, 폭 105피트이며 66명의 장교와 633명의 해병대 병력이 상륙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통 대대급 규모의 병력입니다. 게다가 14대의 상륙 돌격 장갑차도 실을 수 있어요. AAV는 바다에서 육지로 직접 이동할 수 있는 장갑차입니다. 이 정도 규모면 상당한 전투력을 해안으로 투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샌안토니오급의 진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함정의 또 다른 강점은 바로 다재다능함입니다. 상륙작전만을 위한 함정이 아니라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거든요. 예를 들어 샌안토니오급은 헬기 운영 능력이 뛰어납니다. 동시에 4대의 CH-46 수송헬기나 2대의 MV-22 오스프리를 운용할 수 있어요. 오스프리는 헬기와 비행기의 장점을 결합한 틸트로터 항공기입니다. 이러한 항공자산은 상륙작전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재난구조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샌안토니오급은 2척의 공기부양 상륙정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 세대 함정의 2배 수준이에요. LCAC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빠른 속도로 많은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혁신적인 장비입니다. 2척의 LCAC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상륙작전의 속도와 규모를 크게 늘릴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크고 성능 좋은 함정을 왜 도크형 상륙함이라고 부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함정의 핵심 기능인 플러드블 웰테크 때문입니다. 플러드블 웰테크는 쉽게 말해 함정 내부에 있는 수영장 같은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바닷물을 채우면 LCAC나 다른 상륙정들이 떠오르게 되고 그대로 바다로 나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전이 끝나면 다시 이 공간으로 돌아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죠. 이 기능 덕분에 샌안토니오급은 안전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과연 샌안토니오급 LPD가 항공모함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전투기 운영 능력만 놓고 보면 항공모함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대전은 단순히 화력의 우위만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임무 수행 능력, 유연성, 그리고 비용 효율성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샌안토니오급 LPD는 매우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상륙작전, 인도주의적 지원, 재난구조, 해상안보 작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면서도 항공모함에 비해 훨씬 적은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 해군은 이러한 샌안토니오급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13척의 샌안토니오급이 취역했고 추가로 13척의 개량형 플라이트2 함정을 건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취역한 함정은 USS 리처드 M. 맥쿨 주니어입니다. 이 함정은 오키나와 전투에서 영웅적인 행동으로 명예훈장을 받은 해군 장교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죠. 이는 미 해군이 이 함정에 걸고 있는 기대와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샌안토니오급의 미래는 어떨까요? 현재 미 해군은 이 함정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신 통합 SPY-6 레이더 시스템과 차세대 표면 탐색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찰 및 대정찰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죠. 해군에 따르면 LPD는 다양한 원정 전쟁 임무를 위해 상륙군의 구성 요소를 승선, 수송 및 상륙시킬 수 있습니다. 이 군함은 해군과 해병대의 네트워크화되고 생존 가능하며 21세기에 작전할 수 있는 현대식 해상 기반 플랫폼을 제공하며 업그레이드된 상륙 돌격 장갑차와 MV-22 오스프리, 미래 해병대가 육지로 이동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군함은 전함은 아니지만 수상 방어를 위한 2개의 30mm 부시마스터 투함포와
대공 방어를 위한 한 쌍의 롤링 에어프레임 미사일 발사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LPD는 CH-46 시나이트 헬기 4대, 상륙정 에어 쿠션 2대, 상륙정 유틸리티 1대, 돌격 상륙장갑차 14대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는 이 함정들이 무인 시스템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무인 수상정이나 무인 잠수정을 운용하여 더 넓은 해역을 통제하고 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샌안토니오급은 미래의 분산, 해양작전 개념에도 잘 부합합니다. 이 개념은 대규모에 집중된 전력 대신 작지만 치명적인 전력을 넓은 해역에 분산 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샌안토니오급은 그 자체로 강력한 전투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다른 함정들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샌안토니오급 LPD는 단순히 항공모함의 대체제가 아니라 미래 해군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항공모함은 여전히 중요한 전력이지만 샌안토니오급과 같은 다목적 함정들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뛰어난 성능을 가진 함정이라면 적국들도 이와 유사한 함정을 개발하려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중국, 러시아 등 주요 해군 강국들도 이와 유사한 개념의 함정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071형 도크형 상륙함을 운용 중이며 더 큰 규모의 075형 강습 상륙함도 건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이반 그랭급이라는 새로운 상륙함을 개발하여 운용 중이죠. 이는 샌안토니오급과 같은 다목적 상륙함의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샌안토니오급은 여전히 이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스텔스 기술, 첨단 전자 장비, 그리고 네트워크 중심 작전 능력 등에서 타국의 함정들을 앞서고 있죠. 이는 미국의 기술력과 운영 경험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함정들이 실제 전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물론 전면전이 발발한다면 상륙작전의 핵심 전력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평시에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 IT 대지진 당시 미 해군의 상륙함들은 구호 활동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대량의 구호 물자를 운반하고 헬기를 이용해 신속하게 배분했죠. 또한 함정 내병원 시설을 이용해 부상자들을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2014년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가 유행했을 때도 이러한 함정들이 투입되었습니다. 당시 USS 메사베르데 LSD-19가 현장에 파견되어 의료진과 장비를 지원했죠. 이처럼 샌안토니오급과 같은 다목적 함정들은 전시와 평시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 중 일부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항공모함이 더 강력하지 않나요? 물론 그렇습니다. 항공모함은 여전히 막강한 전력 투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전에서는 강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스마트해야 합니다. 샌안토니오급 LPD는 바로 이 스마트함을 대표하는 함정입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여러 척이 협력하여 대규모 작전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스텔스 성능까지 갖추고 있어 적의 탐지를 피할 수 있죠. 이는 현대전에서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더구나 비용 측면에서도 샌안토니오급은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한 척의 가격으로 여러 척의 샌안토니오급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군력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 지역에 동시에 전력을 배치할 수 있고 한 척이 손상되더라도 전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죠. 그렇다면 샌안토니오급의 한계점은 무엇일까요? 모든 무기 체계가 그렇듯 이 함정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한계는 역시 항공력입니다. 항공모함처럼 다수의 전투기를 운용할 수는 없죠. 이는 원거리 타격 능력과 공중 우세 확보 능력의 제한을 의미합니다. 또한 대규모 상륙작전을 수행하기에는 한 척의 능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 척의 함정이 협력해야 하죠. 이는 작전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안토니오급 LPD는 미래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현대전의 특성 변화에 있습니다. 과거의 예전은 대규모 함대 간의 정면 대결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항공모함 같은 대형 함정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죠. 하지만 현대전은 다릅니다. 비대칭 위협, 하이브리드 전쟁, 회색지대, 분쟁 등 다양한 형태의 위협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융통성 있고 다목적적인 전력이 필요합니다. 샌안토니오급 LPD는 바로 이런 요구에 부합하는 함정입니다.
상륙작전부터 인도주의적 지원, 대테러 작전, 해적 퇴치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죠. 더군다나 미래전에서는 무인 시스템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샌안토니오급은 이런 무인 시스템들의 모함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합니다. 넓은 갑판과 다양한 발진 플랫폼을 갖추고 있어 무인 항공기,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 등을 운용하기에 좋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과연 미래의 해군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대형 항공모함 몇 척과 다수의 다목적 함정들이 협력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기서 샌안토니오급 LPD와 같은 함정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될 거예요. 이런 함정들은 평시에는 각종 위기 대응과 인도주의적 임무를 수행하다가 유사시에는 신속하게 전투태세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여러 척이 모여 대규모 상륙작전도 수행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샌안토니오급 LPD는 단순한 상륙함이 아니라 미래해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함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과도기에 있습니다. 항공모함은 여전히 중요한 전력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샌안토니오급과 같은 다목적 함정들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커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단순히 기술의 발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전략적 사고의 변화로 봐야 합니다. 즉, 큰 주먹 몇 개보다는 작지만 강하고 스마트한 주먹 여러 개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전략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미 해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해군들이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군도 독도급 강수 상륙함을 운용하고 있고 더 큰 규모의 차기 상륙함 사업을 추진 중이죠. 이는 세계적인 추세를 따르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안보 환경에 맞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변화가 가져올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은 줄어들고 평화 유지와 인도주의적 지원의 기회는 늘어나는 미래. 물론 이는 이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샌안토니오급 LPD와 같은 다목적 함정들의 등장은 바로 이런 미래를 향한 한 걸음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샌안토니오급 LPD를 통해 해군력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함정은 단순한 군함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계 질서와 안보 환경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변화에 주목하며 우리의 안보와 세계 평화에 대해 함께 고민해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정군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